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전투기가 미국 레이더 성능을 추월했습니다. 미국이 47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단 4년 만에 해낸 겁니다. 펜타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5년 전 미국은 한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일본이 25년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먼저 완성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67개국이 한국 전투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제재는 한국을 무릎 꿇리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시선이 증인석에 쏠렸습니다. CNN, FOX, MBC 카메라들이 일제히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죠. 회색 머리칼에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그가 바로 저 마이클 브래들리입니다. 37년간 미국 최첨단 레이더를 만들어 온 사람. F-22 랩터의 AN/APG-77 레이더 개발에 참여했고 F-35 라이트닝의 AN/APG-81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레이시온에서만 28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는 국방부 기술자문관으로 활동해왔죠. 미국 전투기에 눈을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존 맥클레인 상원의원이 마이크를 당기며 물었습니다. 2020년에 귀하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억하시죠? 한국의 독자 레이더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보고서가 오늘 이 자리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그 보고서에서 귀하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의원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핵심 기술 이전 없이는 최소 40년에서 50년이 걸릴 것이며 그 전에 예산 소진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확률이 94%다. 청문회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런데 브래들리 자문관님. 의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4년 만에 그걸 해냈습니다. 귀하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7년 경력, 미국 최고의 레이더 전문가라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틀렸다고요? 예, 의원님.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37년 경력이 오히려 저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요. 이것은 제 치욕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한 나라의 기적에 대한 증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62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브래들리는 벨 연구소의 엔지니어였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회로 기판을 갖고 놀았습니다. 트랜지스터 냄새가 제 유년의 향기였어요. 마이클, 불가능이란 건 없어.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입니다. 단지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것뿐이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MIT 전자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984년 졸업하자마자 레이시온에 입사했죠. 그때만 해도 레이더는 기계식이 주류였습니다.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회전하면서 전파를 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꿈꿨습니다.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는 레이더. AESA,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기술입니다. 기계식보다 100배 빠르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죠.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전자전에도 강합니다.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수천 개의 모듈을 마이크로초 단위로 동기화해야 합니다. 각 모듈의 위상과 진폭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죠. 열 관리도 지옥입니다. 고출력 전자파를 쏘면서 생기는 열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녹아내립니다. 저는 이 기술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F-22 랩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AN/APG-77 레이더 개발팀의 핵심 멤버였죠. 처음 시제품을 만들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만 3년을 잡았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듈 동기화가 안 되면 레이더 화면에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없는 적기가 보이고 있는 적기는 안 보이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죠. 팀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포기하자는 목소리도 높았어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결국 1997년 첫 성공적인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아무나 만들 수 없다고, 수십 년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2000년대에는 F-35 프로젝트로 옮겼습니다. AN/APG-81 레이더는 제 생애 최고의 작품이었죠. APG-77보다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강력했습니다. 탐지 거리 240km, 동시 추적 표적 수 128개. 이걸 만들기까지 미국은 47년이 걸렸습니다. 1950년대 초기 레이더 연구부터 시작해서 거의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었죠. 수백조 원의 연구비와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걸 따라잡으려면 최소 30년에서 40년은 걸릴 거라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5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고. 왜냐고요? 한국은 면허 생산만 해봤지 원천 기술을 개발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2015년 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펜타곤 회의실. 저는 국방부 기술자문관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건은 한국의 KF-X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그 전투기에 들어갈 핵심 장비들에 대해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해 온 상황이었죠. 요청 목록은 이랬습니다. 첫째, AESA 레이더. 둘째,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셋째, EOTTS, 전자광학 표적 추적기. 넷째, 전자전 장비. 전투기의 눈, 귀, 두뇌를 전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 국방부 차관보 데이비드 헨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이 기술들을 이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회의실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AESA 레이더 하나만 봅시다. 이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분석할 겁니다. 역설계를 시도하겠죠.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방산 산업을 키울 겁니다. 10년 후면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술은 주면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한번 유출되면 영원히 우리 손을 떠나는 겁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핵심 기술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고요? 예, 100% 불가능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AESA 레이더를 개발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십 년의 경험. 둘째, 천문학적인 연구비. 셋째, 고급 인력풀. 한국에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AESA 레이더를 완성하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20년 넘게 시도하고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이걸 만든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만에 하나 시도하더라도 최소 40년에서 50년은 걸릴 겁니다. 그 전에 예산이 바닥날 겁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한국은 결국 포기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때 더 비싼 값에 팔면 됩니다. 저희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KF-X 프로젝트는 이제 공중분해될 거라고 확신했죠. 기술 이전 거부 결정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포기 선언이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초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기술 이전 거부에 한국 방산업계 충격, KF-X 사업 빨간불, 핵심 기술 없이 전투기 개발 가능한가?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입해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 기술 없이 가능하냐? 차라리 F-35를 더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비판 기사들이 쏟아졌죠. 저는 레이시온 출신 동료 빌 카터에게 전화했습니다. 빌, 한국 소식 들었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 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저 친구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나 봐. 결국 F-35 추가 구매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포기 선언까지. 글쎄, 1년. 길어야 2년이면 백기 들 거야. 체면 때문에 좀 버티겠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중반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 한국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특이한 움직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연구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레이더 관련 학술 발표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 학회까지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어본다고 가르쳐 주나? 핵심은 절대 안 알려줄 텐데. 그렇긴 합니다만 저들의 열정이 좀 독특해서요. 열정만으로 레이더가 만들어지나? 그건 마치 요리 레시피만 물어보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차리겠다는 것과 같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국 ADD 연구원들의 근무 시간이 새벽 4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구원들이 연구소에 침대를 들여놓았다. 주말에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서 연구소로 면회를 온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미국이 47년 걸린 걸 저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작성한 후속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시도는 실패할 것이 명확하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은 기초적인 연구 단계에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예산 소진과 함께 2022년경 프로젝트 중단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펜타곤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너스를 받았고 언론 인터뷰도 했죠. 한국의 KF-X는 실패할 겁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전투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들도 제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KF-X,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상 전시물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죠.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포기하고 울면서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우리는 더 비싼 가격에, 더 불리한 조건으로 기술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동맹. 그건 비즈니스였습니다. 기술은 곧 돈이고, 돈은 곧 권력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캐셋 프로젝트가 곧 좌초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보고서가 책상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팀에서 보낸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충 훑어보려다가 한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ADD 연구소, 반도체 대기업과 비밀 협력 착수. 반도체 대기업이라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말하는 건가? 저는 즉시 데이비드 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무슨 소리야? 삼성이 레이더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정확히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LI 지넥스원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삼성이 뭘 안다고 레이더에 손을 대. 스마트폰 칩이나 만들던 회사가. 그게요, 자문관님. AESA 레이더의 핵심이 뭔지 아시잖아요. GaN 소자입니다.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간 소자는 AESA 레이더의 심장이었죠. 삼성이 자사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ADD에 개방했다고 합니다. 7나노 공정 기술을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7나노 공정이라고?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민간 기술로 군용 레이더를 만든다? 말이 안 돼. 스마트폰 칩 만드는 기술로 전투기 레이더를 만들겠다고? 그건 장난감. 자동차 만드는 기술로 탱크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ADD 연구원 야간 퇴근 시간 분석 결과. 내용을 읽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전 ADD 연구소 주요 연구동 평균 소등 시간 새벽 3시 47분. 새벽 3시 47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타인지 확인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AM 0347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주말 가동률 97%. 연구원 평균 체류 시간 18.4시간일. 하루에 18시간 넘게 일한다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연구동 내 간이 침대 반입 다수 확인. 주말 가족 면회 차량 증가 추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저러다 다 쓰러지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도 F-22 레이더 개발할 때 비슷하게 일했거든요. 밤새 연구실에서 코드를 짜다가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일하던 시절. 설마 저 사람들도? 저는 그 생각을 재빨리 털어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축적된 기술이 있었어. 저 사람들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2019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펜타곤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입수된 정보입니다. 데이비드 박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한국 ADD가 간 소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한 정보야? 복수의 정보원에게서 교차 확인된 내용입니다. 삼성과 ADD의 공동 연구팀이 군용 간 소자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 소자는 AESA 레이더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미국도 최근에야 양산 체제를 갖췄죠. 상세 스펙은 출력 효율 71%, 작동 주파수 X밴드 대역, 내열 한계 섭씨 190도. 저는 숫자를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잠깐, 이 수치가 맞다면 이거 우리 레이시온 제품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일부 수치는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데이비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핵심은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입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밀도를 간 소자에 적용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삼성이 처음부터 군용 반도체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 기존 기술을 군용으로 전환한 거야? 정확합니다. 한국은 민간 반도체 기술을 군용으로 크로스오버 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발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레이더 전문 업체가 레이더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의 역량을 레이더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간 소자를 만드는 것과 작동하는 레이더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야. 부품이 있다고 시스템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확신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를 읽다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 방산업체의 기술 협력 타진. 일본이 한국에, 일본과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에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고? 저는 즉시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가와사키, IHI도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 왜? 일본도 독자 A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건 아시죠? 25년째 개발 중입니다. 근데 일본의 진행 상황이 한국보다 느립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간 개발해온 일본보다 한국이 빠르다고? 그렇습니다.
한국이 꺄한 소자 양산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아직 양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어? 거절했습니다. 네. 한국 측은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것이므로 공유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년 전에 우리가 한국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죠. 아이러니하군.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고 기술을 안 줬는데 결국 한국이 더 강해져서 일본마저 제치게 됐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레이시온 출신 동료 빌 카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가 F-35 놔두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집트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몇 개국이야? 내가 파악한 것만 67개국이야. 67개국. 고작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레이더 하나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7개국이 한국 전투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놓쳤지? 2020년 여름 펜타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브래들리 자문관. 국방장관 제임스 윌슨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하나입니다. 한국의 KF-21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국이 KF-21 시제기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탑재된 AESA 레이더의 지상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상세 스펙은요? CIA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탐지 거리 310km, 동시 추적 표적수 120개, 빔 조향 속도 마이크로초 단위. 저는 숫자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310km라면 우리 F-35 레이더의 280km를 능가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복수의 정보원에게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4년입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지 4년 만에 한국은 자체 AESA 레이더를 만들어냈습니다. 47년 대 4년. 브래들리 자문관. 윌슨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5년 전 귀하는 한국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확률이 제로라고 했습니다. 94%로 실패한다고 했죠. 그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빗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저는 틀렸습니다. 장관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뤘습니다. 더 이상 우리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분석해야 할 판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재가 각성제가 된 겁니다. 장관이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에요? 예. 한국 정부가 ADD 연구소와 KF-21 시제기를 공개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직접 가서 귀하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간다.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단언했던 그 나라에. 그건 치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이 안 와? 긴장돼서. 내가 틀렸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 같아.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클, 당신 아버지가 뭐라고 했었지? 불가능은 없다고. 단지 방법을 못 찾은 것뿐이라고. 당신은 그 말을 믿었잖아. 그런데 왜 한국에는 적용 안 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도 그 말을 믿었던 거 아닐까?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게요. 왜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불가능은 없다. 그건 미국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러 왔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내려놓고 배우러 왔다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러 왔다고. 한국의 밤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산기술의 심장부.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곳곳에 솟아있는 아파트 단지들. 작은 나라였습니다. 남한 면적은 텍사스의 7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는 5천만 명 남짓. 자원도 없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죠. 그런 나라가 독자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DD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많았죠.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복도 벽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면 우리는 더 밝은 눈을 직접 만든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 문장은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5년 전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그리고 그 결정을 주도했던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연구팀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반갑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정민입니다. AESA 레이더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민 박사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브래들리 자문관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5년 전에 작성하신 그 보고서요. 한국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쓰셨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 보고서 덕분에 우리 연구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더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팀은 후자였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문관님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요. 저는 이정민 박사의 안내를 받아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여러 개의 문을 지나 마침내 시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시험대 위에 AESA 레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빼곡히 박힌 안테나면 그 뒤로 연결된 복잡한 전자 장비들, 옆에 늘어선 모니터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안테나 면에 손끝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모듈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배열이 정확했습니다. 간격이 균일했죠.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장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표적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탐지 거리, 방위각, 고도, 속도.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신호 처리가 깨끗했습니다. 잡음이 거의 없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레이더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훌륭한 레이더였습니다. 탐지 거리는요, 310km입니다. 목표는 320km고요. 동시 추적은 현재 120개, 업그레이드하면 150개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숫자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 F-35의 APG-81이 280km에 128개. 한국의 레이더는 이미 우리를 앞서 있었습니다. 전자전 대응 능력은요? 이정민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들은 전자전 대응 기술도 가지고 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저는 시험실을 둘러보며
연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자부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4년 만에 이걸 만들었다. 새벽 4시까지 일하면서, 침대를 연구실에 들여놓으면서, 가족도 제대로 못 만나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문관님?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눈앞에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제 실제 비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KF-21 시제기의 탑재해서 공중에서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정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사천 공군기지에서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사천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활주로에 KF-21 보라매가 서 있었습니다. 날렵한 실루엣, 쌍발 엔진, 스텔스 형상을 고려한 설계. 저는 전투기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체 코 안에 한국이 만든 AESA 레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레이더가 파일럿이 기체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점화됐죠.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전투기가 푸른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인인 제가 왜 한국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며 감동을 느끼는 걸까요? 아마 그건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47년이 아닌 4년 만에 해내겠다고 덤빈 사람들, 새벽 4시까지 연구실을 지킨 사람들, 저는 그들의 의지 앞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비행 테스트가 끝난 후 관제실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레이더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공중에서 다수의 모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미사일 낙원까지 성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정민 박사님. 예?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5년 전 제 보고서가 얼마나 틀렸는지 증언해야 해요. 이정민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이정민 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미국보다 낫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정민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문관님,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죄송합니다. 이정민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이정민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분노를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그게 존경스럽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문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자문관님의 그 보고서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우리 연구원들이 불타올랐거든요. 미국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기어코 해내자. 그게 우리의 구호였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문관님. 우리를 자극해 주셔서.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의원님,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청문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국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확률이 제로라고 했습니다. 5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나은 성능으로.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들의 기술력을, 저들의 열정을, 저들의 의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레이더를 봤습니다.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미국의 최신 레이더와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능가합니다. 청문회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원님, 저는 오늘 한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재는 상대를 무릎 꿇리지 않습니다. 잠자던 거인을 깨울 뿐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은 더 큰 문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것뿐입니다. 제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면서도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도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진심으로. 청문회가 끝난 후 수많은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한국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가장 끈질긴 나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버지니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아버지 말씀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하셨죠. 단지 방법을 못 찾은 것뿐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ADD 연구소에서 이정민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도 없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하지만 의지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재가 그들을 무릎 꿇린 게 아니었습니다. 잠자던 거인을 깨운 자명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은 더 큰 문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최고의 레이더 전문가가 한국 ADD 연구소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 47년 걸린 기술을 4년 만에 해낸 우리 연구원들의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